혹시 10년 뒤 여러분이 어디에서 살고 계실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과 함께? 배우자와 함께? 아니면 혼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혼자 살기 힘들어지면 결국 요양원에 가야지, 자식한테 짐이 되느니 시설에 들어가는 게 낫지. 그런데 정말 요양원만이 유일한 선택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딱 3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요양원 말고도 훨씬 더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구체적인 선택지 3곳을 알게 되실 거예요. 둘째,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기대가 되실 겁니다. 셋째,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노후 주거 준비 방법 3가지를 갖게 되실 거예요. 실제로 이 방법들을 선택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요양원에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줄 몰랐어요. 혼자지만 전혀 외롭지 않아요. 자식한테 짐이 안 돼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라고 말씀하세요. 2025년 현재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92만 명입니다. 2030년이 되면 독거노인은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도 이 숫자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구와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30분 후엔 여러분도 노후를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으로 맞이하는 방법을 갖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양원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양원은 의료적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에게는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치매가 심하거나 와상 상태이거나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시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사회가 마치 모든 노년의 종착지는 요양원이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아직 걷고 말하고 스스로 식사하고 화장실도 혼자 가고 이렇게 영상도 보면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금, 정말 요양원이 유일한 답일까요? 박영숙 씨, 73세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던 박 씨는 2년 전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들죠? 요양원 알아볼까요? 자식들은 효심에서 나온 말이었겠죠. 엄마가 혼자 계시면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차라리 안전한 곳에 계시길 바랐던 거예요. 하지만 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한데 왜 요양원을 가야 하지? 맞습니다. 박 씨는 멀쩡했습니다. 산책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시장도 보고 책도 읽으셨습니다. 다만 혼자라는 게 가끔 불안했을 뿐입니다. 밤에 갑자기 어지러우면 어쩌나 넘어지면 누가 알아주나 그런 불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안과 무능력을 같은 것으로 착각해버립니다. 혼자 사는 게 불안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돌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요즘 시니어들이 찾는 건 시설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혼자 살 수 있는 환경입니다. 2025년 현재 시니어 주거 트렌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집은 요양원의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은 집은 시니어 맞춤 주거 필요시 요양시설의 다층적 구조로 변화했습니다. 그 중간 단계 바로 시니어 맞춤 주거라는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60대? 70대 초반? 그렇다면 앞으로 20년, 어쩌면 30년을 더 사셔야 합니다. 그 긴 시간을 아직 멀쩡한 몸으로 요양원에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존엄하게 자유롭게 하지만 안전하게 사실 수 있는 다른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럼 요즘 시니어들은 대체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요?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니어들은 혼자 살되 고립되지 않는 집에 삽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3곳입니다. 첫째, 시니어 맞춤형 커뮤니티 주택.
둘째, 도심 소형 아파트와 생활 인프라 밀집 지역. 셋째, 자연형 실버타운 또는 세컨하우스형 주거. 하나씩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시니어 커뮤니티 주택입니다. 이곳은 요양원과 일반 주택의 중간 형태입니다. 각자 독립된 공간이 있지만 공용 식당, 라운지, 도서관, 운동실 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합니다. 관리인이 상주하고 응급 호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처럼 규칙에 얽매이거나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거나 외출을 보고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방은 여러분 것입니다. 문을 닫으면 완전히 독립된 공간입니다. 하지만 외로울 때,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 문을 열고 나가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의 가장 큰 장점은 선택권입니다.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을 수 있고 함께하고 싶으면 함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밤에 갑자기 쓰러지면 어쩌나, 아무도 모르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사라집니다. 응급 버튼을 누르면 5분 안에 누군가 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나이대입니다.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깁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시니어 커뮤니티 주택에 사는 이경희 씨, 72세 여성입니다.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이 씨는 거절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혼자 집에 있자니 밤만 되면 무서웠죠. 넘어지면 어쩌나, 아프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 씨가 선택한 건 시니어 커뮤니티 주택이었습니다. 처음엔 요양원 비슷한 곳인가 싶어서 거부감이 있었어요. 근데 와보니 완전히 달랐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집에 있고 싶으면 있고. 그런데 옆집에 사는 박 선생님이랑 매일 아침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하루의 낙이 됐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고 매일 아침 인사하니까 안심이 돼요. 이 씨는 이제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양원은 아니지만 혼자라는 불안은 사라졌어요. 이게 제일 좋아요. 이런 곳은 어떤 분께 맞을까요? 혼자 사는 게 불안하지만 독립성은 유지하고 싶은 분, 사람들과의 교류를 원하지만 강요받고 싶지 않은 분,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분, 경제적으로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 분께 추천합니다. 반면 완전히 혼자만의 공간과 자유를 원하는 분, 공동체 생활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분, 도심보다 전원 생활을 선호하는 분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도심 소형 아파트와 생활 인프라 밀집 지역입니다. 이건 특정 건물이나 시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병원, 약국, 시장, 도서관, 주민센터, 공원이 걸어서 10분 안에 있는 곳,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차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있는 작은 아파트, 오피스텔 또는 빌라가 바로 요즘 시니어들이 선택하는 현실적인 주거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이동 거리입니다. 젊을 땐 차 타고 30분 가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70이 넘어가면 10분도 멀게 느껴집니다. 도심 소형 아파트의 장점은 모든 게 가깝다는 겁니다. 아침에 산책 나갔다가 시장에서 장도 보고, 병원에서 약도 타고, 우체국에서 일도 보고, 카페에서 친구도 만나고, 하루의 모든 일상이 반경 1km 안에서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은 대부분 오래된 동네입니다. 오래된 동네엔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익숙한 얼굴들이 생깁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김철수 씨, 68세 남성입니다. 3년 전 경기도 분당에 큰 아파트를 팔고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자식들은 반대했습니다. 아빠, 왜 좋은 집 놔두고 작은 데로 가세요? 거기 좁잖아요. 하지만 김 씨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큰 집은 관리가 힘들어.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청소하기도 벅차. 그리고 병원 가려면 차 타야 하고 시장 가려면 또 차 타야 하고. 난 이제 차 운전도 자신 없어. 분당에 있을 땐 차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갔어. 김 씨가 선택한 오피스텔은 20평대 원룸입니다. 하지만 지하철역까지 5분, 병원까지 7분, 시장까지 3분입니다. 아침에 산책 나가면 아는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고 시장 아주머니도 날 알아봐. 혼자 살지만 고립된 기분은 안 들어. 오히려 분당에 있을 때보다 사람들이랑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됐어. 큰 집에 있을 땐 차고에서 차 타고 나가니까 이웃도 잘 몰랐거든. 김 씨는 자식의 도움 없이도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식한테 짐이 안 돼. 그게 제일 좋아.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데 아빠 불편한 거 없어요? 그러면 없어, 다 가까워서 편해. 그러면 아들도 안심하더라고요. 이런 곳은 어떤 분께 맞을까요? 도심 생활에 익숙하고 번잡함을 오히려 좋아하는 분, 운전을 그만뒀거나 할 예정인 분, 병원 방문이 잦아서 의료 접근성이 중요한 분, 큰 집 관리가 부담스러운 분, 월세나 전세로 유연하게 이동하고 싶은 분께 추천합니다. 반면 조용한 전원 생활을 선호하는 분, 소음과 복잡함에 민감한 분, 넓은 공간이 꼭 필요한 분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연형 실버타운 또는 세컨하우스형 주거입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전원주택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연형 실버타운은 도시에서 1시간에서 2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하지만 의료시설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곳입니다. 완전히 산속에 고립된 게 아니라 작은 도시나 읍내와 가까운 곳이죠. 각자 독립된 주택이나 아파트형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공용시설이 있어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거나 산책로를 걷거나 텃밭을 일구거나 그런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곳입니다. 도시에서 평생 바쁘게 살아온 분들에게 은퇴 후의 전원 생활은 도피가 아니라 삶의 리듬,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원을 거닐고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오후에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고 그런 느린 리듬이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은 대부분 공기가 좋고 조용합니다. 잠도 잘 오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곳도 의료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차로 20분에서 30분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고 응급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자연형 실버타운에 사는 윤동주 씨, 75세 남성입니다. 5년 전 부인과 함께 이곳으로 이사했습니다. 2년 전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윤 씨는 이곳에 남았습니다. 처음엔 아내 없이 여기서 혼자 어떻게 살까 싶었어요. 자식들도 서울로 오라고 했죠. 근데 여기를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랑 함께 가꾼 정원이 있고 매일 아침 산책하던 길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윤 씨는 매일 아침 산책로를 걷습니다. 같은 시간에 걷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 나랑 비슷한 처지거든요. 다들 혼자거나 부부끼리 살거나 저녁에 공용 식당에서 밥 먹으면 옆 테이블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게 돼요. 텃밭도 같이 가꾸고 가끔 같이 산책도 가고요. 윤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롭지 않게 혼자 사는 법을 배웠어요. 도시에 있었으면 정말 외로웠을 텐데 여기는 자연도 있고 사람도 있고 조용하지만 고립되진 않아요. 이런 곳은 어떤 분께 맞을까요? 자연과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는 분, 정원 가꾸기 산책 같은 활동을 좋아하는 분,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초기 입주금과 관리비를 감당할 수 있는 분, 차량 이동이 가능하거나 셔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분께 추천합니다. 반면 도심 생활에 익숙하고 문화 생활을 즐기는 분, 자주 병원을 가야 해서 의료 접근성이 최우선인 분,
자식이나 손주들과 자주 만나야 하는 분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주거 형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장소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불행하다, 외롭다, 위험하다, 자식 없이 버려졌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세 분, 이경희 씨, 김철수 씨, 윤동주 씨, 이분들은 모두 혼자 삽니다. 하지만 불행해 보이던가요? 외로워 보이던가요? 오히려 이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지만 고립되지 않았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자식한테 짐이 안 돼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혼자인 게 문제가 아니라 준비 없이 혼자 되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혼자인 게 두려운 걸까요? 아니면 준비 안 된 혼자가 두려운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혼자라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A씨는 외진 곳에 혼자 살고 병원까지 차로 40분 걸리고 이웃과 교류도 없고 응급 상황 대비가 없고 밤에 쓰러지면 아무도 모릅니다. 반면 B씨는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 혼자 살고 병원까지 걸어서 10분이고 매일 아침 아는 사람들과 인사하고 응급 버튼도 설치돼 있어서 밤에 쓰러져도 누군가 알아챕니다. 같은 혼자지만 A씨와 B씨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A씨는 고립된 혼자이고 B씨는 연결된 혼자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누구와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식과 함께 살아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도 고립될 수 있고 집에 혼자 있어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한 혼자와 어쩔 수 없이 맞이한 혼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년 뒤 어디에서 살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그 선택권은 지금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준비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첫째, 내가 살고 싶은 곳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10년 뒤 어디에서 살고 싶은가? 도시, 전원, 아파트, 작은 집, 사람 많은 곳, 조용한 곳, 혼자, 비슷한 나이 사람들과 구체적으로 상상하세요. 그리고 적으세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상상은 준비의 시작입니다. 둘째, 지금 사는 곳의 반경 1km를 점검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곳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뭐가 있습니까? 병원, 약국, 시장, 공원, 주민센터? 한번 걸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가 차를 운전 못하게 되면 이 동네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를 고려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고 대중교통 경로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의료 접근성은 노년의 생명줄입니다. 지금 점검하세요. 셋째, 나 혼자 하루를 연습해 보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혼자 사는 연습입니다. 배우자가 계시다면 하루만 혼자 지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산책 나가고, 저녁 먹고 잠들 때까지 혼자서 해보는 겁니다. 뭐가 불편한지, 뭐가 두려운지, 뭐가 외로운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걸 해결할 방법을 찾으세요. 밥하기 귀찮으면 반찬 배달 서비스를 알아보세요. 저녁에 외로우면 이웃이나 친구에게 전화하는 루틴을 만드세요.
응급 상황이 불안하면 응급 호출 앱을 미리 깔아두세요. 혼자 사는 건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어렵지 않죠?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요양원은 실패가 아닙니다. 요양원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요양원만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2025년 지금 시니어들의 선택지는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시니어 커뮤니티 주택, 도심 소형 아파트, 자연형 실버타운. 이 모든 곳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혼자 살되 고립되지 않는다. 혼자 사는 게 불행이 아닙니다. 준비 없이 선택권 없이 고립된 채로 혼자 사는 게 불행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70대에 선택하는 것과 80대에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혼자 독립적으로 아직 걷고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노후의 집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평수가 아니고 자산 가치가 아닙니다. 노후의 집은 삶의 설계도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와 연결될 것인가? 어떤 하루를 보낼 것인가? 그 모든 것이 담긴 설계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요양원 말고도 선택지가 있다는 것.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준비하면 두렵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노년을 보내질 삶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선택한 삶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답은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선택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부담 없이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시는 작은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